자, 오늘 드릴 얘기는 교정치료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교정치료가 될까요? 이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움직일까요?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교정치료가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복치료, 수복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교정치료는요,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치아를 움직인다는 건 치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움직여야 되죠? 둘 다요. 물론 움직이는 정도가 치료 계획에 따라 좀 다르지만 머리와 뿌리가 둘 다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움직이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죠. 뿌리가 움직이는 건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뿌리가 치아의 근본이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정과 의사의 치료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보이는 부분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러는 거죠. 치아의 뿌리가 있으면 교정치료는 됩니다. 크라운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 뿌리만 있으면 머리에다가 금을 씌웠던 도자기를 씌웠던 뭘 씌웠든 간에 이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크라운한 치아는 당연히 교정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신경치료를 했다는 건 네가 너무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 안에 속에 신경관까지가 다 오염이 됐어요. 신경관은 어디 있습니까? 뿌리 내부예요. 자, 뿌리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뼈. 그런데 그 뿌리의 내부에는 신경관이 있어요. 그 신경관 안에를 다 청소해내고 여기다 무언가를 채워넣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뿌리의 바깥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한 치아도 교정치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라운을 씌웠건 신경치료를 했건 다 교정치료는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경치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막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럼 얘가 아직까지는 염증이 남아있는 거죠. 요때는 교정치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염증이 완화가 되고 신경치료가 끝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몸의 안정화가 오면 그때 치료하라고 그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물론 그 썩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석 달, 길면 한 6개월 이런 정도는 기다려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치료하래요. 그래서 신경치료한 치아는 치료는 되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르다.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또 다른 거는 이 신경치료라는 건 많이 썩어서 염증이 심했을 때 한 치료이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다시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럼 다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신경치료 해야죠. 다시 신경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교정치료를 연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있는 거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머리 부분인데 머리에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교정장치를 붙여야 되죠. 뭘로 붙여요? 접착제라는 걸로 붙입니다. 그죠? 의료용 접착제로 딱 붙여요. 근데 이게 내이에요. 그럼 장치가 가서 척 붙습니다. 물론 돌덩이처럼 세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떼어야 되니까 적당한 힘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치아가 아니고요. 금이에요. 혹은 도자기예요. 뭐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뭐 지르코니아예요. 이렇게 인공 물질인 경우엔 얘가 여기 붙을 때 접착력이 내 치아보다 많이 약하대요. 붙였을 때 조금 충격받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이나 뭐 레진이라든가 지르코니아에다가 장치를 붙일 때는 요 전용 접착제를 써요. 그러니까 강도를 올리려고 의사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치아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접착력이 약하답니다. 오늘 붙여서 갔는데 며칠 있다 환자가 떨어뜨려 갖고 왔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언가 씹었으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떨어진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새로 또 붙였어요. 또 2주 있다 또 왔어요. 또 떨어져 갖고 왔어요. 또 붙여줬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왔어요. 또 떨어져서. 그럼 이 사람 입안에서는 이 접착력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잘 붙여놨는데 자꾸 떨어뜨려 갖고 온 거는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교정치료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금이야, 지르콘이야, 근데 붙일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금을 이렇게 쇠 조각으로 둘러쌉니다. 이걸 우리가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를 하고 거기에 교정장치를 붙여가지고 이걸 위에서부터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떨어질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밴드 같은 거를 해서 접착력, 그죠? 부착력을 높여서 치료할 수 있어요. 좀 귀찮을 뿐이죠. 그러니까 귀찮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들, 신경치료환자 특히요, 있지만 치료는 가능하다. 신경치료한 거, 크라운 씌운 거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치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임플란트는 좀 달라요. 치아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가 있어야 되고,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뼈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치아하고 뼈가 딱 붙은 게 아니랍니다. 요만큼이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뼈하고 치아 사이에 가느다란 인대가 있대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인대 공간이 있어야지 이가 움직인대요. 근데 임플란트는요, 뼈하고 치아가 딱 붙었어요. 인대 공간이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교정치료가 안 돼요. 그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는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 치아를 움직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임플란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상황인데 내가 교정치료도 해야 될 것 같다. 혹은 교정치료를 할 마음이 있다. 그럼 누굴 먼저 만나야 됩니까? 교정과 의사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정과 의사가 치료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아요. 라고 정해진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제일 좋죠. 근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타나시면 교정치료 계획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심어진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지만 임플란트와 교정을 동시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는 교정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옳겠다. 이게 1번입니다. 또 다른 건 얘가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교정치료할 때 잘 써먹을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이는 기둥이 하나 있네? 그럼 널 붙들고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러면 이들끼리 두 개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치아 이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임플란트를 심는 게 교정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지만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교정치료가.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셨던 크라운을 씌웠던 임플란트를 했던 간에 내가 교정을 해야 되게 필요성,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은 누가 해요? 저 같은 교정 전문의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치료할지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가셔서 교정치료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